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두 가족이 넘어왔는데 서로 사돈지간이라고요? 네, 당국이 조사해보니 이들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가계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각각 편부모를 모시고 내려왔고요. 여기에 각 형제와 2명의 아이들까지 총 9명이 내려온 겁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요. 비교적 수월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이들이 혈연 관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선요, 생활 총화처럼 이웃 주민들끼리도 서로 감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친하더라도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함께 귀순을 무릅쓰기 쉽지 않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자, 이 내려오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네, 이들은 귀순을 약 한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자기 소유의 목선을 개조해서 내려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이 목선에는 비상식량과 옷가지, 그리고 연료까지 실어져 있었습니다. 장기 표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것이죠. 자, 지도를 보니까 이 출발지인 황해도 강령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도 이걸 목선 타고 넘어온다는 그 결심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자기가 개조한 목선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주로 탈북하는 루트로 알려진 북중 접경 지역이 아니라 직접 바다를 건너올 결심을 했다는 것. 그만큼 조류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할 자신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출발지는요, 황해도 강령군입니다. 강령군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까지 50km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강령군에서 배를 띄워 조류를 이용해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어서 NLL을 넘었고요. 바로 우리 군에 발견되었습니다. 귀순 당시 비가 많이 내려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북한 쪽 감시도 이를 통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 귀순은 확실한 겁니까? 네, 이들은 오자마자요, 우리 측에 바로 귀순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귀순 동기로는 생활고를 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남한 방송도 시청한 적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당국이 파악한 이들의 신분은 노동자입니다. 고위층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장마당에 의존을 해서 각자 도생으로 생계를 이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온 이유가 생활고 때문이라면 북한 내의 식량난이 또 심각한가 보군요. 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북한의 쌀 가격이 1kg에 6,200원, 옥수수 가격이 1kg에 3,3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통상 쌀은 4,000원대 중반, 옥수수는 1,800원에서 1,900원대가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보다 훨씬 비싸진 거죠. 내부 식량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비싼 가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대북 제재는 해제될 기미도 없다 보니 주민들의 생활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귀순 소식 듣자 지난 정부 논란이 됐던 강제 북송 사건이 또 떠오르던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입국한 탈북민의 수는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간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가족이 NLL을 넘어온 것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거의 6년 만인데요. 이번 귀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줄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귀순이 연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